근데 LG그룹에서 AI는 생각보다 꽤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가전에 쓰고 우리 플랫폼에 들어가는 AI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AI가 앞으로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제조업을 가지고 있는 곳은 AI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조 노하우를 누가 가져갈 것이냐. AI를 본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업들이 앞으로 균형이 생기겠죠. 그런 의미에서 임원 인사들을 좀 키워드를 읽어내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퍼포먼스 경제원풍 시작합니다. 연말 대기업 인사 시즌이 다가오면서 삼성, SK, LG, 현대차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조직 개편과 임원 인사를 단행하면서 긴장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 환경 속에서 실적 관리라는 숙제를 어떤 인사 정책으로 돌파할지 리더스 인덱스 박지곤 대표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이제 연말 인사 시즌이 본격 도래했습니다. 네. 조직 전반에 다양한 변화들이 좀 생길 텐데 이거는 뭐 25년 내년 사업 구성은 물론이고요. 이 대내외 경영 환경 불확실성에 따른 대응 방안을 빨리 마련하겠다 이런 의지로 그렇죠. 비춰지는데 이달 내로 좀 대기업들은 다 인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죠? 그렇죠. 12월 초까지는 할 것 같고요. 예. 12월 초까지 할 것 같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가 몇 번 이제 언급드렸지만 인사를 잘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가 똑같은 정보, 다른 그 기관 투자자와 같은 정보를 시간차 안 두고 볼 수 있는 정보는 유일하게 인사 정보밖에 없다. 그렇죠. 인사 정보는 사실은 기자들도 잘 모르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발표를 하고 네. 알려주는 그리고 거니까요. 항상 예상을 빗나가고 네. 항상 하루 전에도 바뀌는 게 인사이기 때문에 예.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인사를 보셔야 그 기업과 그 어디로 갈지를 좀 예측할 수 있는데 가장 빨리 인사한 곳은 하나그룹이죠. 9월 27일 날 했어요. 예. 예, 하나그룹도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인사한 곳이 현대차 그룹이 지난주 11월 15일 날 했는데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차 그룹은 4대 그룹 중에서 항상 12월 25일 이후에 했어요. 예. 정몽구 회장 때는 거의 12월 30일 때 늘 인사를 발표했고요. 주요 기업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했죠.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인사라고까지 별명 붙었었는데 예. 정의선 회장이 들어서 임명되고 나서도 보통 12월 20일 날 했습니다. 지난해도 10일 20일 했고 지지난해도 10일 20일 했습니다. 고점 했는데 올해는 한 달 반을 당겼습니다. 예. 11월 15일이니까요. 그러네요. 이유는 트럼프 2기 정부가 확정이 되고 바로 액션이 들어간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인사였고 CJ그룹이 그 다음 달에 11월 18일 했습니다. 예, 좀 빨랐어요. CJ그룹도. 작년에는 CJ그룹이 굉장히 머뭇거렸습니다. 1월 달에 했거든요. 예. 이렇게 머뭇거렸는데 올해는 CJ그룹도 뭐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몇 가지 변화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예. 사업 구조, 포트폴리오도 바뀔 것이고 이번에 아미노산 4조 5천억짜리 매출을 6조에 내놨는데 이건 사업 구조 조정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뭔가 빅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 같고 예. 그리고 LG그룹이 지난주 금요일 22일 날 인사를 했고요. 예. HD 현대그룹도 11월 25일 날 인사를 했고 그 이번 주에 이제 두 개 그룹을 하는데 일단 롯데그룹이 28일 날 할 것 같고 예상되고 그 다음 날 29일 날 SK그룹이 지금 예상되어 있고 바로 다음 주에 이제 삼성그룹이 이제 이것도 이변이죠. 삼성그룹이 늘 제일 먼저 했거든요. 그렇죠. 제일 먼저 하죠. 11월 초 그렇죠. 사장단 인사 예. 그리고 부사장단 인사는 그 다음 주 예. 그리고 나머지 임원들 또 다음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삼성그룹의 위기설이 워낙 세다 보니까 고민이 깊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다들 이렇게 땡겨서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통점은 트럼프 2기가 발족하면서 이제 1월 달부터 발족하는데 여기 빨리 대응을 해야겠다는 이제 그렇죠. 어떤 긴박감이 돌고 있는 게 분명하고 전체적으로 봐서도 이제 글로벌 환경이 너무 나빠지다 보니까 빨리 인사를 통해서 쇄신을 해보겠다. 뭐 이런 뜻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LG그룹을 오늘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건데 LG그룹은 올해는 뭐 대체적으로 뭐 선방은 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잖아요. 주로 그렇게 나오고 하지만 뭐 경영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빨리 좀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지난 21일에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죠. 보니까 이제 표면적으로는 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인 ABC, 인공지능, 바이오, 클린테크 그리고 R&D 분야를 강화하겠다 이런 의지로 이제 분석이 되던데요.
인사 발표를 할 때 언론 헤드라인을 보면 예. 재밌는 게 경기가 안 좋을 때의 언론사의 헤드라인들은 주요 기업 인사 키워드 안정 속 쇄신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렇죠. 예. 경기가 좋으면 파격 인사, 뭐 박영인사. 이제 현대차 그룹 인사를 보고 이제 파격 인사라고 헤드라인 주로 붙었고, 예. 나머지 그룹들은 뭐 안정 속 쇄신이 이제 주요 키워드로 등장할 것 같은데, LG 그룹의 인사는 저는 크게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뭐 언론에서 ABC 뭐 이야기하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LG 그룹이 신체적으로 예. 그 사업 구조의 포트폴리오를 지금 계속 바꿔가고 있어요. 이 부분을 언론에서 집중 부각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사장 인사, 그러니까 대표이사는 한 명만 바뀌었어요. 그렇죠. LG 플러스의 홍범식 사장으로 갔는데, 예. 2018년도에 구광모 회장이 LG그룹 회장이 될 때, 네. 그해 19년 임원 인사에 구광모 회장이 세 사람의 핵심 측근을 데리고 옵니다. 외부에서. 네. 그 한 사람은 신학철 부회장이에요. 그래요. LG 화학, 예. 3M에서 데리고 오죠. 예. 그리고 또 한 사람이 CSO를 데리고 오는데 그게 바로 홍범식 사장입니다. 베이닝컴퍼니 출신이긴 한데 오랫동안 그 SK텔레콤에 잠깐 있었긴 했지만 이 전략 컨설팅 쪽에 오래 몸을 담아서 이 홍범식 사장을 데리고 오고 또 한 분을 누가 데리고 오냐면은 CHO 여자분 한 분을 데리고 상무로 데리고 와요. 네. 외부에서. 예. 그래서 전략 인사, 그 CFO 빼고 다 외부에 데리고 옵니다. 굉장히 파격이었죠. 네네. 그 한 사람이 바로 홍범식 사장이에요. 홍범식 사장의 지금 주 LG의 CSO를 2019년도부터 19, 20, 21, 22, 23 4년을 24년까지 거의 5년을 채우고 네. 지금 유플의 사장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 말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홍범식 사장이 포트폴리오 짠 것은 이미 다 구인이 됐고 LG그룹의 다음 넥스트 포트폴리오를 가동할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 넥스트 포트폴리오의 사장이 되면 두 사람을 읽을 수 있는데 이번 사장 승진한 사람이 김영락 일전자 사장인데 네. 김영락 사장은 뭐로 이제 공을 세워 사장이 됐냐면은 LG 그룹을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가고자 하는데 온라인 판매라든지, 그러니까 LG 그룹의 LG 전자의 여러 가지 방식을 플랫폼화 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AI를 대비해서. 네. 그거에 대한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김영락 사장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사장으로 유일하게 LG전자에서 사장으로 올렸습니다. 그렇군요. LG전자 사장 몇 명 안 돼요. 현재 그 대표이사가 부회장은 안 되면 사장이 한 3-4분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영전을 한 거죠. 그렇군요. 거기에는 그런 의미를 읽어내야 된다. LG전자가 가전 회사에서 이번에 사업본부도 다 바꿔버렸거든요. 네. 그러면서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를 좀 투자자분들은 유익해 보면 재미있는 키워드를 읽을 수 있다. 또 한 분은 현신균 사장이 LG CNS 사장으로 부임했는데 예. 이거는 상장입니다. 상장을 LG그룹이 해서 마지막 남은 상장 하나가 LG CNS예요. CNS. 지금 자본시장이 올해는 좋지가 않아서 아마 올해는 안 했는데 예. 내년에 자본시장이 조금만 좀 붐이 되면 LG CNS가 상장 준비하려고 이분 사장으로 등재를 해서 요 세 사람의 움직임 키워드를 일단 사장들의 움직임을 읽어야 된다. 네. 뭐 ABC 이런 거니까 언론에서 하는 얘기고. 그렇죠. 예. 요 세 사람 세 분의 이동을 좀 읽어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키워드 하나는 AI입니다. AI. 지금 국내에서 보면 AI 사업을 본격적으로 제대로 하는 그룹은 제가 볼 때 LG그룹, SK그룹, 네이버, 카카오 정도인데 카카오는 좀 굉장히 순한 사고 네이버는 지난해에 클로바엑스 출시 이후에 이렇다 할 게 없는데 네. 그나마 활발하게 움직이는 곳이 LG그룹 같아요. LG그룹의 AI는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설명드렸지만 전자 산하에 있는 게 아니고 예. LG 인하원이라고 인재개발은 예. 예. 내 사업본부로 있습니다. 아. 그게 다 모아놨어요. 네. 이번에 80년대생 임원 세 사람이 그랬죠. 또 올라갔는데 다 예. AI 관련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AI 관련 분들은 실제로 80년대생밖에 없습니다.
뭐 특성상 그렇죠. 그 사업 자체가 예. 그 이후의 세대들은 AI 쪽을 전공을 할 수가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보다 많은 나이가 많은 그렇죠. 분들은 좀 그렇고. AI 쪽으로는 그분들이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근데 LG그룹에서 AI는 생각보다 꽤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이제 그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하드웨어 업체들이 있고 SK 하이닉스라든지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 그러니까 이 챗GPT 같은 소프트 이 LLM을 가지고 움직이는 곳이 있는데 LG는 어떤 포지셔닝이냐면 우리 가전에 쓰고 우리 플랫폼에 들어가는 AI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AI가 앞으로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제조업을 가지고 있는 곳은 AI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최근에 로봇 사업을 보시면 로봇에게 카메라로 그 숙련된 노동자 20년 이상 숙련 노동자의 일하는 모습을 한두 시간 보여주면 그거를 비슷하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제조 노하우를 누가 가져갈 것이냐. AI를 본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기업의 큰 경쟁력이 될 것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조업을 가진 기업들은 AI를 굉장히 신경 써서 해야 된다. 그런 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LG AI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구글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곳이 아니고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 영역에서 우리만의 노하우를 우리가 직접 하겠다는 겁니다. 그 기업들이 앞으로 경쟁이 생기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성진들을 임원인사들을 좀 키워드를 읽어내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정리가 쫙 됩니다. 네. AI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판을 구성하는데 이제 그 스트럭처를 구성하면서 플랫폼을 새로 짜보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인사를 네. 통해서 미리 읽어볼 수 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떤 기술적인 내부의 어떤 영향을 강화하는 쪽이고 외부의 영향으로 친다면 결국은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트럼프 2기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을 각 기업들이 이제 서두르고 있단 말이죠. 네. LG 그룹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 당선인과 인연이 있는 인물들을 영입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2년 트럼프 1기 당시 백악관 부비서실장 지냈던 조 헤이긴을 워싱턴 사무소의 공동 사무소장으로 최근에 임명했죠. 네. 이 헤이긴 소장의 역할이 앞으로 이제 커질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 언론에서 트럼프 2기 정부를 위해서 미국 그 통들을 계속 영입하고 있다. 그다음 지난주 이야기했던 성김 사장이라든지 현대자동차에 이게 원래만 일어난 게 아니고요. 이 사건은 우리가 언제부터 대처해봐야 되냐면 저는 2020년부터 대처해봐야 됩니다. 그때 바이든 정부 때 IRA법을 처음에 도입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IRA를 미국 상무부에서 계속 검증할 때 이미 일본 정부하고 독일 정부는 굉장히 빨리 움직였어요. 그때 일본의 토요타하고 폭스바겐은 IRA법을 적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적용받았느냐. 원래는 안 되는데 일본 정부가 광물 쪽에 빈틈을 발견하고 그 광물 쪽의 기업을 통해서 토요타가 IRA 적용을 받았어요. 우리는 현대차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그냥 당한 거예요. 자, 이런 일이 발생하고 나서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외교부나 산자부에 대해서 그렇게 빠른 정보나 긴밀한 신뢰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스스로 해결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자리에서도 몇 번 이제 그런 분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때부터 기업들이 굉장히 재빠르게 이제는 워싱턴의 직통 라인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저들의 움직임을 이제 외교부나 뭐 그 산업통상부를 통해서 받기에는 너무 대응이 빠르지가 않다. 그때부터 지난해 삼성의 사장 2분 승진했는데 그중에 유일한 한 분이 김원경 사장, 외교부 출신이죠. 그리고 통상자원부 사람들을 계속 끌어들이고 있고요, 기업들이.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미국 워싱턴가에 있는 바이든 1기 정부에 거친 사람들을 직통으로 지금 고용을 하고 있죠. 그중에 한 사람이 헤이긴, LG는 헤이긴, 현대차는 성김 사장 그렇게 되고 하나그룹도 있고 삼성그룹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기업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 키워드 읽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면 일본하고 우리가 이 정부와 기업과의 관계가 좀 다른 게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은 2차 대전 때부터 우리가 말 그대로 그 2차 대전에 참전한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전범 기업이라고 전범기업. 하지만 일본 문화 자체가 기업과 정부가 거의 한 통속이다 보면 돼요. 저도 그 이전에 대기업에 있을 때 일본 대기업하고 미팅을 하면 항상 끼는 친구들이 밑제이 상사, 스미토모 상사, 상사 직원들이 항상 끼고 예. 그리고 그 기업의 영업 끼고 엔지니어 끼고 요게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사의 역할이 뭐냐면 일종의 우리나라 국정원 같은 역할도 많이 해요. 모든 정보를 정보 수집. 모아서 정보 모아서 그렇죠. 그 정부가 긴밀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일본은 그런 문화가 2차 대전 이후부터 계속 그런 기업이 그런 문화가 살아왔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기업의 정부 관료들이 볼 때는 기업은 하수인인 거죠. 그렇죠. 예. 우리가 왜냐하면 자본이 국가에서 갖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돈을 주면 애들이 사업을 하는 거고 돈을 안 주면 하고 있으니까 못하는 그 규제나 이런 걸 가지고 기업을 움직이다 보니까 일본하고는 다른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글로벌화되면서 기업들이 그 관계가 아니라 다른 관계로 지금 좀 전환 시프트 하고 있다는 것도 이런 인사세포를 읽을 수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워싱턴과의 훨씬 많은 그 네트워크를 만들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윤주 전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관계대사 이분을 이제 LG화학이 지난 14일 날 영입했는데 그렇죠. 이분도 저기 이 미국 전문가, 북미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분이 81년도에 네. 그 조지 W 부시, 그러니까 아버지 조지 W 네. 부시 때 당시 미국 부통령 보좌관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공화당 쪽하고 이분이 4명 그 당시 보좌관 4명하고 같이 일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저기 이 해긴 소장이고 예. 그 이외에도 이제 뭐 방금 제주도 예. 그 한국대사관 정무공사를 네. 맡은 부분도 이분은 외교부에서 그러니까 외무부 출신이거든요. 예. 외무부에서 외교부를 오래 했었고 예. 미국 전문가고 트럼프 1기 정부 때 일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기 때 오시라고 지금 스카웃을 한 거죠. 그렇군요. LG그룹 인사 시즌에 관심이 집중되는 건 이제 부회장 승진 여부도 있어요. 네. 구광모 회장 체제 이후 부회장 수가 확 줄었잖아요. 네. 구광모 회장 처음에 올라왔을 때는 한 6명, 2018년에 6명이었다가 2명까지 줄었었는데 이번에 다시 또 부회장을 좀 선임을 한 것 같아요. 이번 LG 그룹 임원 인사에서 뭐 저도 뭐 다양한 다른 언론사로부터 전달을 가장 많이 받은 게 부회장 되겠느냐. 부회장 승진에 많은 사람들이 포커스에 있었어요. 네. 특히 이제 조주환 LG전자 사장하고 정철동 LG 디스플레이 사장은 이번에 부회장 승진이 돼야 되는데 누가 되겠느냐는 질문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도 역시 부회장 승진은 없었습니다. 지금 재계 전체가 이제 부회장단들을 계속 줄이고 있는 추세는 맞는 것 같고요. 그렇죠. 네. LG그룹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구광모 회장이 처음에 출범할 때 6명의 부회장이 있었는데 권영수 부회장이 마지막으로 용퇴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 이전 부회장들은 다 용퇴를 하셨고, 그렇죠. 신학철 현 부회장은 구광모 회장이 부임할 때 사실 외부에서 모시고 온 분이고, 네. 권영수 현재 권 부회장은 예. 구광모 회장하고 구광모 회장 상무 때부터 손발을 맞췄던 분입니다. 신사업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분을 주 LG 지금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앉히고 있죠. 네. 저는 한동안 LG 그룹에서 부회장은 많이 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조직을 이제 구광모 회장이 좀 실리주의 경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 단계를 계속 줄여가고 있다. 실제 단계를. 그런 식의 실리적인 경영을 계속 구가할 것 같아서 앞으로도 LG그룹의 부회장들은 한동안 2명 혹은 많아봐야 3명 이내로 계속 운영해 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LG그룹은 올해 이제 화학, 배터리 포함해서 화학 산업, 디스플레이 사업이 실적이 좀 좋지는 않았어요. 네. 되게 기대를 못 미치고 이제 수익성이 뭐 2년 연속 저하됐고, 뭐 그러면 배터리 설비 투자도 해야 되고, 뭐 OLED 중소형 관련 투자도 늘려야 되고 여러 가지 투자 재무 부담이 굉장히 커졌다고 봐야 되는데 네. 이번 인사에서도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된 거죠. 그렇죠. 조직 설립막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예. LG그룹뿐만 아니라 지금 뭐 요즘 국내에서 섹터 중에서 가장 힘든 곳이 철강하고 화학 쪽인데 철강과 화학. 예.
이 화학 쪽이 정말 힘들죠. 예, 중국의 과잉 생산 때문에 직격탄을 다 받아. 그래서 롯데케미칼이 그래서 롯데가 루머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예. LG 화학도 마찬가지로 지금 마찬가지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원래 그 설비 투자 예전 금액이 4조 원이었어요. 카펙스를 보면. 네. 근데 현재까지 투자한 금액이 2조 중반대. 그러니까 한 40% 줄인 거죠. 투자를. 그리고 지금 원래 3분기까지 지금 보니까 1조 4천억 정도 투자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죽였고 특히 이제 요즘 그 화학계에서 가장 좀 계력이 뭐냐면 나프타 분해 시설이거든요. 네. 이 나프타 쪽에 이제 일반 케미칼의 기초 소재인데 네. 이게 중국의 굉장히 과잉 생산으로 가장 타격을 받은 곳이 롯데케미칼. LG화학도 만만치 않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나프타 시설 쪽은 LG화학은 매각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매각 쪽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이걸 매각하고 나서 첨단 화학 소재. 그러니까 중국이 좀 따라오기 조금 시간차를 둘 수 있는 하이엔드 쪽. 예, 하이엔드 쪽 사업을 하고 있는 게 LG화학은 이제 수익성 담보되는 첨단 소재를 쪽으로 지금 계속 옮기고 있고 이 석유화학 같은 금융 제품도 지금 글로벌 경기 침체로 대부분 지금 다 줄여서 이런 현상은 내년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LG화학이 그 2차 전지하고도 묶여 있잖아요. 그렇죠. 양극재, 예, 예. 양극재 묶여 있어서 지금 LG 엔솔 같은 경우도 보면 미국 애리조나주에 지금 짓고 있는 그 ESS 공장이 있어요. 네. 이것도 지금 속도 조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기 정부 때 전기 에너지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가 되게 관심이 가는 거죠. 예. 그 여기 이미 속도 조절 들어갔고 그 외에도 아마 신규 투자는 지금 모든 계열사가 최소화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다. 네. 네. 일단 아끼고 있다가 네. 준비를 해서 들어가겠다. 근데 그렇습니다. 하필 트럼프 2기가 출범하는 변동성이 많은 시장이 예상되니까. 근데 이런 다들 변수는 조심해야죠. 있어요. 그 지금 뭐 오늘도 뉴스가 나오지만 이스라엘 전쟁에 정전 협정 들어갈 거고, 예, 예. 그다음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도 조기 종전을 이미 선포를 했고, 예.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해서 트럼프 일기 정부가 좀 다른 스탠스를 볼 수 있는 거는 역시 일론 머스크가 내각이 들어가면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일기하고 좀 다른 스탠스를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은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아직은 미지의 영역입니다. 그렇죠. 다가오지 않은 사실입니다. 예,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과 LG그룹 연말 인사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